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4일 오후 1시 44분입니다. 원래 어느 나라든 대법원장은 가장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그리고 정치권이 매우 존중합니다. 대우를 특별하게 합니다. 미국 같은 데는 대법관은 죽기 전에는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적 자리입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판을 많이 받고 도덕적으로도 부적격자라는 게 이번에 막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참 비참해졌습니다. 김명수만 비참해진 것이 아니라 사법부도 같이 비참해졌고 대한민국 국민도 그리고 국가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도 같이 비참해진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부장판사가 오늘 9개월 전의 대화 녹음 파일 녹취록을 공개하자 비로소 9개월 전의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송구스럽다는 취지의 항복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을 한 게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 해명이 거짓으로 판명되는 데는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임 부장판사 측에서 여당에서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사표 수리하면 내가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는 면담 당시 김 대법원장의 음성 파일을 녹취록 형식으로 공개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지만은 송구하다는 말 한마디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신뢰성의 위기를 스스로 부르고 말았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녹음 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 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 자료에서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9개월 전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말을 하나 덧붙였습니다. 전날 김 대법원장은 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당시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 그 자리에서 임 부장판사의 건강 문제와 신상에 관한 이야기가 오간 것은 사실이나 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도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짓말로 다 밝혀졌습니다. 사표를 제출했고 탄핵 운운했습니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이렇게 발언한 걸로 지금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을 녹취한 겁니다.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냔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은 탄핵 이야기를 못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사표를 수리해버리면은 탄핵 이야기를 못하잖아 하는 이건 뭐냐면은 수리해버리면은 여당이 당신을 탄핵 못하잖아. 그러니까 수리 안 하고 있는 동안에 여당이 탄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이겁니다. 아니 몸이 아파서 그만두겠다는 사람 보고 그만둘 자유도 박탈해가지고 오늘 탄핵소추안이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수모를 겪도록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은 죄라는 게 읽어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 핵심 요지는 이겁니다.産経新聞의
기자 한 사람이 2014년 8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하는 그날 어떤 남자와 미래를 했다 하는 루머를 가지고 요리조리 짜집게 하고 돌리고 해가지고 풍문을 만들었는데, 이걸 보고 화가 난 박 대통령 측에서 고소를 해가지고 명예훼손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판부가 아주 현명한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허위사실이지만은 명예훼손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런데 무죄를 선고를 하면은, 잘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남자와의 만남이 있었구나라고 오해할 것 같아서 상부에서 대법원 그 지도부에서 임성근 부장판사를 통해서 그 재판장에게 무죄, 유죄는 알아서 하겠지만은 그 선고문에다가 이것은 허위사실이다. 그리고 기사의 취재가 잘못되었다.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부적절한 기사를 썼다는 점은 분명히 해달라라는 부탁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부탁을 전해준 역할을 임성근 부장판사가 한 겁니다. 요걸 탄핵 사유로 삼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동안에 입만 열면은 친일파, 토착 왜구라고 하던 민주당 대열의 161명이 임성근 애국판사, 즉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한민국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주겠다는 임성근 부장판사를 괴롭히고 오히려 대한민국 대통령을 허무맹랑한 기사로 공격한 산케이 신문 기자편을 들고 있습니다. 진짜 친일파가 누군지, 진짜 친일파가 누굽니까? 그래서 오늘 탄핵 소추가 되면은 여기에 가담한 국회의원들은 아마 머지않아 유명한 인물로, 여기 바로 친일파가 있다. 너희들이 말하는 친일파는 1945년 이전이지만은 2021년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친일파가 있다. 허위 기사를 쓴 일본 기자편에 써가지고 그 허위 기사에 대해서 바른 선고문을 쓰도록 최소한 대한민국 여성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는 그 문장 하나를 넣어달라고 부탁을 한 판사를 파면해 달라고 하니까 당신들이 진짜 친일파 아니냐, 당신들 161명이 이완용 아니냐 하는 지탄을 받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판 결과가 161명의 명예를 영원히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